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투자 클리링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투자에 많은 도움 드리고 있는 성우투자 머니큐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주셔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매크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지수보다는 좀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크로 악재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우리가 해야 될 미션 딱 정해져 있어요. 이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여러 번 뻔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매크로 악재 해소 때까지는 계속해서 내가 보유한 종목들을 손절칠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적정한 시점부터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단가 관리해 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들이 있죠.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지수가 하락을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 양봉과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그 시점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시장에 매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건 크게 기관도 있고 당연히 개인도 있습니다. 지금 개인이 계속해서 저가 매수에 들어가고 있는 형국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을 좌우하는 것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와야지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그 시그널이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일까? 결국 환율 이런 부분들이겠죠. 매크로 때문에 변화되고 있는 것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환율이 계속해서 원화가 약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고요. 그들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환차까지 다 생각을 하고 거기다 레버리지까지 쓰면서 투자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레버리지를 쓰고 들어온 투자자들은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락할 땐 빠르게 하락을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는 것들도 여러분 감지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조를 쳐서 뭐 사실은 손실을 보존하는 그런 전략을 펼쳐나가는 채널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만 우리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면 손절 안 치기로 했다고 하면 안 좋은 시절도 내가 잘 또 어떻게 다듬어서 또 플러스권으로 만들거나 비입에 도달하는 그 구간에서부터 현금의 유동성을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자신의 속도전의 차원에서 보면 장이 안 좋을 때 손절치고 새로운 종목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어차피 아니에요. 들어갔다 다시 또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보유한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냐, 나쁜 종목이냐, 이런 것들을 갖다 판단해 보는 것들이죠. 물론, 보유한 포트폴리오 전체가 다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 매크로 상황에서 당장 개선될 수 있는 것들, 매크로가 좋아졌을 때 개선될 수 있는 것들은 약 한 50%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3월 초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현상들은 또 한 번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트럼프는 말입니다. 그죠? 이번 달 안에 무언가 해결을 해야 되는 것들이고, 물론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지속으로 갈 거냐, 아닐 거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강하게 또 반등이 일부 기간 동안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뭐 코스피가 6,300 갈 거냐라고 말씀드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딱 생각해 보면 6,300과 5,100 정도의 중간 정도까지는 가겠죠. 거기 수준 레벨이 한 5,700, 5,800. 그래서 그런지 선물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5,300과 5,900 이 사이에서 포지션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5,200이 밑으로 내려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내일부터는 조금씩 매수가 잡혀 들어오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은 바로 기관이나 이런 부분들께서 같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 포인트를 잡아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금 비중이 40%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언제 써야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바로 매크로 지표가 개선될 때, 뭐, 그래서 오늘도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자, 2부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20% 안쪽에 있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손실 부분이. 그거는 그렇게 신경 써야 될 내용들은 아닙니다. 그 범위 바깥에 있는 것들은 조금 우리가 당장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면 틀림없긴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매크로 계산에는 금방 또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을 여러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유동성 만들어내는 부분은 아니죠. 손실을 확정짓는 행위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잘 또 우리가 버텨주고 기다려주는. 근데 기다려주다 보면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현금 유동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3월, 4월 달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수익을 또 만들어내다 보면 좋은 또 결과 만들어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었고요. 해마다 보통 보면 한 달, 두 달 정도의 악재가 있습니다. 또 전쟁 같은 경우는 지속기간이 조금 긴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특히 해필 중동이기 때문에 조금 더 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략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T팜을 준비해 봤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제가 과거부터 올해 내내 좋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실적 부분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4분기 이제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주가가 이제 좋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들. 그러니까 수주량이 많은 것들죠. mRNA 관련된 부분에서 ST팜이 올리고 관련된 부분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그렇게 이야기 드려왔고요. 자, 1분기 지난 다음부터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 제약 종목들 중에서 주가가 눌렸을 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가장 또 좋은 종목 중에 하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이니까 지금 우리가 메이저 빼놓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생각해 보면 ST팜만한 종목은 찾아보기 쉽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잘 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사에 대해서는 이미 과거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으니까 이 정도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매크로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 목표가가 보통 18만 원 이렇게 찍혀 있거든요. 자, 그 이상 보는데도 조금 있기는 해요. 자, 그런데 그건 4분기까지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실적 발표 때는 별로, 그죠? 소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매크로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지선 라인을 좀 설정해보면 여기 이 구간 정도 들어올 때는 공략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윗단에선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돈도 아껴야 되긴 하고요. 그래서 14만 원 라인 그 정도 들어왔을 때부터 공략을 해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도 사실은 잘 안 빠지잖아요. 뭐 4월 달에 바이오 제약 관련된 학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4월 달, 5월 달 가면서 어떻게든 또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종목 포지션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참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과거보다는 큰 수익이 나올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왜? 지금 매크로 부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급할 이유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시간을 좀 벌어놨다. 그러면 2분기 동안 갈 수 있는 과정에서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을 크게 악재는 일단은 뭐 매크로 지표 안 좋은 거 빼놓고는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바이오 ST판 같은 경우도 보면 지금 60일선 라인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에서 계속 매수가 잡혀 있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체크하죠. 이번 주는 워낙 변동성이 크니까 저 14만 원짜리까지 오게 된다라고 생각해보면 소량 투입하는 것으로 제가 세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실적 발표 이제 그죠? 잠정 실적도 나오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기영증권 같은 경우는 어제 리포트 나온 것은 영업이익을 43조 서프라이즈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부분 대부분 조정을 받고 있어요. 물론 첫 번째 애널리스트 리포트이긴 한데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화로 환산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지금 달러 강세가 나타났잖아요. 1,450원에서 지금 1,500원대로 왔으니까 적어도 그 부분까지 계산해서 조금 더 계산을 해보면 3조 정도 더 나오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게 뭐 특별히 이상 없으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물론 D램 가격이 조금 하락을 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당연히 전쟁 중에 D램 가격이 상승하거나 그런 것은 별로 의미는 없을 거예요. 물론 또 오픈 AI 부분에서 그쪽에서 데이터 센터 투자하는 것들을 조금 뒤로 미루고 임대를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겠다라는 것도 있죠. 근데 걔들 원에 돈이 없었어요.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장이 D램 값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걔들이 임대를 한다 그러면 다른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걸 또 대신 투자해서 대신 또 공략을 해야 되는, 건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해보면 그건 뭐 별 차이는 없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뭐 직접 하냐, 임대를 하냐, 그 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경우는 매크로 악재 때문에 삼성전자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7만 3천 원 정도 수준에서 초병 보내놓은 거고요. 아래쪽으로 제가 생각하는 건 한 14만 원, 15만 원까지만 열어두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지난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억이 좀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때 22조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주가 위치를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심플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보다 실적이 더블업 나오고 있고 전망이 좀 빠진다 하더라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영향을 받을 만한 주가 위치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밸류에이션이 싸지는 것들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작년에 하반기 때 나온 실적 있잖아요. 4분기 때 나온 그 영업이익 있잖아요. 요게 요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14만 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했었어요. 실제로 맞죠. 뭐 왜 그러냐면 여기 입원했을 때가 기억나십니까? 4조 때 중반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올라온 거고요. 지금 올라온 실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에 보통 영업이익이 4배 정도 늘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블로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선반영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조정의 사유는 딱 이유는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입니다. 그래서 뭐 계속해서 매크로 얘기하고 중동 이야기하고 이래봤자 뭐 의미는 없는데 언제 끝나요? 그 저도 모르죠. 그러나 중요한 건 언젠가 종결은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좋은 놈이든 나쁜 놈이든 오랫동안 전쟁하는 걸 별로 서로 원치는 않는다. 왜? 그건 정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래 진행하게 되면 피할 수 없다. 적이 쳐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는데 한쪽에서는 계속 이제 협상하자고 하는데 계속해서 전쟁할 거 이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어쨌든 지금, 여기 지금 60일 이동평균선 하회를 하고 있는데, 여기 라인과 이 라인이겠죠. 얘가 120일이 올라오면 14만원짜리 조금 위로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 구간 사이에서 한 번 정도는 평단만 조절해주면 삼성전자 가지고는 충분히 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 지금 저 자리부터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크로 악재가 터진 자리를 갖다 지금 또 훼손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아래쪽에서는 기술적으로는 매수해줘야 되는 그런 공략 포인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글쎄요, 우리가 트레이딩 부분이나 스윙 거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전고점 정도는 20 정도 보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건 항상 그거잖아요. 기본 수익률 정도 나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빠르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쉽게 하니까 뭐든 빠르게 현금을 또 만들어내서 다르게 또 빌빌하고 있는 것들 도와주러 가야 되는 그런 또 작전을 펼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부분에서 지금 다 부분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자, HBM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 에이징 매출 관련된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그럼 테스트 서킷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 부분에서 지금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엔비디아, AMD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테스트 서킷들 부분에서 수주가 좀 늘어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보면서 계속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각 기업들에서 이런 기업들은 구글 TPO도 마찬가지고 메타도 마찬가지고죠. 어쨌든 이렇게 자체 칩을 계속 생산해낼 때는 테스트 소켓이 많이 필요한 것이면 틀림없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 동사가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죠. 사실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충분히 또 매수해 주고 지금 트렌드가 변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생산 뭐 캐파도 좀 늘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뭐 내년도 이야기니까 좀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증설을 해가지고 하반기 때 보시면 요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하반기 때는 또 모멘텀이 있을 거고 그러면 조정시에서는 매수하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실적 부분에서는 계속 증설을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작년에 뭐 사실 자금 지원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자금 부분에서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망이나 내용들 나오는 거, 2026년도 이 정도 성장하는 것들이죠. 물론 주가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가이던스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시장에서 목표가가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도 좀 나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저기까지 볼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 주가가 많이 낮은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PQ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삼성전기랑 유사한 형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조정 시 매수. 어떤 조정이요? 매크로 악재가 나왔을 때는 매수하는 관점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글쎄요, 주주환원 정책도 좀 있다고 하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별로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로지 실적만 보고 계산하는 거지 저 부분이 비중이 큰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숫자가 저는 말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이 부분 한번 2026 숫자죠. 특히 이제 영업이익 부분 이쪽 아래쪽인데요. 이 늘어난 숫자가 앞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만 생각하시죠. 이렇게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0, 135, 175, 뭐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265, 295,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쿼터별로 보면 상당히 높은 또 성장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2027년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 때문에도 뭐 선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 볼 수 있고 소부장이다 보니까 움직일 때 그냥 강하게 움직여주는 또 쏠림 현상 이런 것들도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구간에서 우리가 따라잡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저도 늘 계속 보고 있는데, 야, 이거 정말 좀 퀘스천 마크네라고 할 수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동안 ISC가 가이던스를 내놓지는 않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기 추정치가 얼마야? 라는 것들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건 지금 매크로가 안 좋으니까 얘도 어느 정도 눌림, 얘가 여기서 잡힐지 여기서 잡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트레이딩 바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에 얘도 같이 잡아줘야 되는 그런 형국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뭐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오를지 저도 상상도 못했네요. 그런데 어쨌든 뭐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으니 어쩌겠습니까?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는 5만 원에서 뭐 10만 원 이 정도 사이 움직이던 주가가 지금은 거의 뭐 저 정도 수준까지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앞에서도 보셨다시피 목표가가 29만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 보면 지금 많이 올라온 것이면 틀림없어요. 어느 한순간에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글쎄요, 공매도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출현됐을 때는 아래쪽에서는 한번 잡아줄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고요. 제가, 글쎄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꽤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갖다 여러 사람이 같이 거래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코미코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사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뭐, 파운드리부터, 그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미코세라믹스라든지 뭐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다 대부분 실적이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거래를 했다가 수익을 치고 나왔는데 지금 조정은 또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목표 주가는 SK증권에서 이 정도 설정을 해놨네요.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과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시각, 뭐 이쪽 부분에서도 상당히 시각 세정, 뭐 이쪽 관련된 부분이라 생각하고 CMP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요. 매크로 계산 시에 매수 잡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우리가 처음 이제 전쟁 터진 때인데, 그 자리 와서 지금 계속 공방 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시그널에서는 바로 치고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조금 아래로 끌고 내려오는 그 시점을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보면 매물대가 여기서 상당히 많았어요. 11만 원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래쪽에서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살짝 조금만 수익 내고 나왔었는데, 뭐 어쨌든,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공략할 수 있는 자리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쪽 아래쪽이면 많이 싼 거요. 그래서 제가 볼 때 10만 원과 9만 원 사이 정도 중간에서 공략을 또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안 빠지는데 뭐 제가 볼 때는 오늘은 뭐 그러려니 하고 오늘 공략하는 포인트 잡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매수세가 그렇게 좋게 들어오진 않고 있으니까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빠지니 안 빠지니 부분이 아니라 수급 주체를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10만 원 언더에서 9만 원 사이 정도, 그러니까 적정한 그 정도에서 우리가 수급 체크하면서 공략을 또 생각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통 제가 공략주 체크 스터디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다 보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번 정도 대부분 거래했던 종목들이라서 익숙하실 거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그런 종목들을 다 들고 있었다고 생각을 한 번 해서 이 가치 투자에는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손실이 엄청 클 거예요. 자, 그럼 우린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수익을 내면서 지금 뭐 3월달 지금 투자했던 부분들이 조금 눌려 있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현금 가지고 또 포인트 잡아가면서 계속 살려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죽은 놈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죽었다 생각하는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죽었다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 거의 뭐 마이너스 50%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것들인데 그것도 나중에 또 전체적인 매크로가 개선되면 일부 또 치고 올라요. 그때 정리하는 것이지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 정리할 때는 장이 좋아졌을 때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기분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근데 뭐 진짜 쌀 때, 무슨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좀 버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100% 현금을 다 동원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회전율을 유지해 가면서 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시간 주면서 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뭐 항상 뭐 여러분들하고 방송에 나가면서 이런 경우를 한두 번 겪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도 생각, 1년에 한 번 정도 이런 경우가 항상 존재합니다. 내년에도 있을 거고, 내후년에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런 뭐 똑같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것들, 그죠? 저도 아주 젊었을 때, 20대 땐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들도 많이 해보거든. 심지어 IMF 시절에도 말입니다. 그죠? 그때 제가 기억하기에는 하이닉스 주당 단가가 500원이었나요? 그런 기억도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뭐 그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때도 일정 기간 우리 기본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한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시장은 통상적으로 3개월 이상의 시간을 주지 않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3개월 정도 지나면 막 다들 막 화가 나거든. 그것이 민심입니다. 민심을 위배하는 정치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좀 진행을 하고 조금만 다듬어서 가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